안녕하세요. 한국여성지도자명단 편찬위원회 박근노 이사장입니다.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국민참여 기념사업으로 한국여성지도자명단이 채택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 오신 평화통일 실천운동 지도자 100인을 선정 나의 삶, 나의 꿈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후세들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꿈과 비전을 제시함은 물론 대한민국의 사회원 동력자원이 되어서 디지털 휴먼 시대에 평화 통일의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지식 기반 개척기 산업의 선두주자이시며 종합계기 제조회사의 탑메이커로서 국가 경쟁력 제고에 초석을 이룩하신 회사 서진인스텍 회장님이신 강기론 박사님을 이 시간 모시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박사님의 출생 및 성장 배경과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1949년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1950년도에 6.25가 있었고 제가 태어나던 해 1살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너무 어려운 시기를 살아왔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서진인스텍의 창립 배경은 어떠하신지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경험을 했겠지만 제가 나이가 한 30살쯤 됐을 때 누구한테도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나만큼 많은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정말 저는 이제 어려서 꿈은 해외에 나가고 싶은 게 꿈이었었는데 그 무렵에는 해외에 나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도 했었고 또 한때는 외국으로 밀항을 하려고 부산항에 가서 해외에서 도는 배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시절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해외를 갈 수 있는 길은 군대 생활을 하면서 내가 올람을 가면 해외를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차원을 해서 올람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지금 경영하시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저는 이제 올람전에 참전 이후 귀국하여 다시 이제 해외에 봄이 일어날 무렵 저는 한 사람의 어느 회사의 엔지니어 책임자였었습니다. 중동 붐이 일어나면서 해외에 많은 건설업이 진출했고 거기에서 필요한 자동화 기기 시스템 제어를 하는 책임자로서 이집트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집트에 나가서 자동화 시스템을 시공을 해보니까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이런 제품이 나오지도 않았고 이런 제품들이 한국에 가서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한국에 들어와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를 창립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성장한 비결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회사의 성장은 그 기업가의 능력만큼 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40년 동안 회사를 해오면서도 늘 불만이 많은 게 제 능력이 부족해서 여기까지밖에 못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갖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어떤 면으로 봐서는 항상 시작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회사는 국내적인 파트너십으로 또 형성되어 있고 대리점도 상당하게 확장되어 있는데 소개를 잠시 해주시죠.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처음부터 경영자도 아니었고 저는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영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영을 시작을 했는데 1979년도에 회사를 설립했는데 1982년도에 첫 번째 2기를 제가 맡습니다. 그 2기는
같이 처음에 동업을 한 사람이 배신을 하는 바람에 많은 빚을 안고 저는 회사를 제가 인수를 했는데, 많은 빚을 안고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할 그런 길이 안 생기더라고요. 아, 이걸 정말 회사는 살려야 되겠고, 많은 생각 끝에 저는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셨던 전두환 대통령에게 제가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 기업은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되는 기업인데 지금 돈이 없어서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 3억만 정부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죠. 상당히 의지도 강하시고 아주 큰 비전을 가지고 세계화를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꿈을 굉장히 크게 가지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회사의 이 핵심 경쟁력은 어떤 것이 있으며,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기술 특허 인증서 현황이 회사 벽면에 가득 채우고 있어서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많은 회사를 다녀도 보기 힘든 그런 국가의 인증서 특허를 가지고 계시대요. 예,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건 그 당시에 제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네. 그 당시에 그 일본에 있는 회사는 저희가 그 회사에서 물건을 갖다 파는 한국 대리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찾아가서 제가 돈을 빌리러 간 거죠. 근데 가서 처음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그 명목이 너무나 빈약했어요. 뭐냐면은 그쪽에서 가서 3억 정도가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참 기가 막힌 거죠. 이걸 갑자기 한국에서 조그만 회사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그러면 그 돈을 어떤 명목으로 빌리고 어떤 식으로 그걸 갚을 거냐 하는 질문에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단은 3억을 빌려주시면 제가 그 회사의 지분을 49%로 드릴 것이고, 그 49%의 지분으로서 투자하는 명목으로 이렇게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저한테 자기가 49%에 대한 3억을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은 당신은 나머지 51%의 지분의 돈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100% 지원하는 건데 49%를 준다고 하니까 그 말도 안 맞았고, 그리고 그쪽에서 어떤 명목으로 빌려줄까를 굉장히 고민을 하더니 그날 하루 종일 얘기를 했지만 끝이 안 나서 결국 그 다음날 다시 얘기를 하자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어제 미팅을 하고 헤어진 이후에 자기하고 가장 친한 5명한테 전화를 했다. 한국에서 이런 사람이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빌려줄까 말까. 그랬더니 5명 다 노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나를 통해서 자기가 10년 전에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나도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나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데 사람을 보니 성실하게 생겼고, 그래서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인데 오로지 자기 혼자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3억을 빌려주게 됐고, 1986년도에 그 돈을 갖다가 성수동에다가 첫 번째 땅을 사고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의 성장 비결은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 능력만큼 회사가 컸기 때문에 아직 크지는 못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물론 경쟁업체도 몇 군데가 생겼지만 어떤 면으로 봐서는 큰 경쟁업체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본에 있는 그 투자자가 정말 저에게 용기를 많이 줬고 반드시 따라잡아라.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따라잡는다는 걸 꼭 꿈도 못 꿨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힘이 컸고, 그건 저는 어떤 면으로 봐서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세 가지 크게 나누면 한 4가지의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일본에서 그런 좋은 파트너를 만났고, 두 번째는 정말 성실한 저희 직원들을 만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정말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때문에 성장을 했고요. 나머지는 저희 몫인데, 저희는 오로지 회사의 슬로건처럼 회사가 커서 그 높이보다는 기술의 깊이를 더 생각하는 기업으로서 오로지 기술에 전념을 했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 기술을 저희가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때 이쪽 한국에서는 계측기 산업에서는 굉장히 낙후돼 있었고, 그 당시에 미국에 약 300명의 연구원만 있는 연구소의 연구소장님이 한국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한국 정부에서 초청할 때 1시간당 얼마씩 주고 초대하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아주 훌륭한 분이죠. 1950년도에 서울대를 나오셔가지고 여의도 비행장에서 미국을 가셔가지고 지금까지 사시는 완벽한 생각은 미국 분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처음에 만나서 저런 분이 우리 회사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꿈만 꿨었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그분이 미국으로 귀국을 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정년 퇴임을 했다고 그래서 미국으로 제가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일을 좀 해다오. 그래서 그분을 연구소장으로 제가 모셨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으로서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큰 돈을 지불하고 그분을 모셔서 5년 동안 저희 회사에서 정말 많은 기술을 저희한테 도움을 주신 분,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업계 최초로 ISO 9000 원자력 품질 보존 자격 인증 KPIC, 또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세, 지식 기반한 계측기 사업의 선두주자이시고, 현재 종합계기 제조세 톱메이커로 국가 경쟁력에 초석을 이루셨는데, 새로운 도약의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저희 회사 자체가 기술 집약형 회사입니다. 기술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술을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일본에 있는 회사와 기술 제휴를 했고, 두 번째는 미국에 계시는 그런 훌륭한 분을 모시기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일본에 있는 그 회사는 일본에서도 가장 큰 회사, 계측기 메이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계측기로 유명하고 가장 기술력이 좋은 나라가 독일하고 일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 회사가 세계적인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의 파트너인 일본의 저 회사만큼의 기술력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 회사의 대표이자 지금은 이제 회장님이십니다만은 그분이 정말 남김없이 저희한테 다 지원을 해줬고, 정말 제가 그분을 만난 것이 너무나 큰 기회였죠. 또 한 가지는 이런 지금 거기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한때 저희가 국방 산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시동용 발전기라는 그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모르는 사람들은 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투기가 이렇게 출격을 하는데, 그 전투기가 마치 자동차에 시동 거는 것처럼 부르릉해서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먼저 외부에서 1차적으로 시동을 걸어줘야 이게 갑니다. 근데 그건 이제 그라운드 파워 유니트라고 그러는데, 그 제품을 저희가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2000년도에 정확하게 2000년도입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매출액이 약 50억 정도밖에 못하는 그런 회사였었는데 110억짜리의 오더를 저희가 수주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큰 또 두 번째 어려움이 이제 닥쳤는데요. 그쪽에서 110억짜리를 계약을 하고 나면은 70%의 돈을 현금으로 먼저 준다고 해서 그걸 계약을 했는데, 막상 그 계약을 하고 나니까 그 70%의 돈을 받아가려면은 보증인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보증인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뭐 누가 그런 그 돈을 보증을 쓰겠습니까? 은행에서도 안 되죠, 개인도 안 되죠. 그거 쓸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이제 저희 회사가 두 번째 이제 위기가 닥쳤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거래했던 은행이 이제 국민은행이었었는데, 국민은행 뭐 지점장도 상상도 못 하는데, 그 담당 과장이 이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사에다가 이 건을 올렸고, 본사에서 9명의 심의위원이 심의를 했는데, 결국은 4사람은 오케이를 했는데 5사람이 노해서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결국 이제 그만둬야 될 위기에 놓였는데, 그만두게 되면 위약금을 5억을 물어야 됩니다. 그 위약금 5억 물 돈이 안 되죠. 없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망할 위기까지 그런,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그 과정이 끝까지 밀어붙여서 어떤 걸 얻어냈느냐면은 50억 정도만, 은행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20억 정도는 회사에서 만들어라. 근데 어떻게 만들었냐? 전 직원을 통해서 1인당 3천만 원씩의 보증을 세워라, 이런 얘기죠. 자,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 회사 직원이 약 70명 정도 됐는데, 70명한테 야, 니네들 3천만 원씩 보증을 서, 이러면 누가 쓰겠습니까? 쓸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건 말이 안 됐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망하면 나 혼자 망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보증을 세워서 망하게 되면 전 직원까지 다 망한다는 그런 압박 감정 때문에 정말 며칠을 날을 새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 와중에 제가 할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3천만 원씩의 보증을 써주면 반드시 일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니 어차피 이걸 못하면 우리는 회사 문을 닫아야 되니 어떡하겠느냐, 이렇게 제가 설득을 했는데, 그 당시에 회사 직원이 약 70명 정도 되는데 3명만 보증을 안 쓰고 나머지가 다 보증을 샀어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받았고 은행에서 50억에 대한 이제 보증을 썼는데, 그래도 돈이 부족했습니다. 정말 그냥 좋은 친구한테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친구한테 찾아갔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3억 내가 빌려줄게, 이러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3억 만약에 나를 빌려줘 갖고 회사가 망하면 난 갚을 길이 없다. 그랬더니, 친구야, 사업을 열심히 해서 3억을 반드시 갚아야 되고, 최선을 다했는데 못 갚으면 내가 달라고 안 그럴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다 보증을 쓰고 돈을 받는다고 되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시동용 발전기를 우리가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이거를, 기간은 한 3개월, 4개월 만에 그걸 다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약에 또 납기가 만약에 못 맞춰지면은 그 연체료 때문에 또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12월 말까지 그 제품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뭐 크리스마스고 연말 휴가도 없이 전 직원이 다 붙어서 그거를 달성을 합니다. 그 달성을 해서 하니까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이런 회사에서 그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 이걸 만들었냐는 거죠. 그래서 해냈다고 하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조달본부 표창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에 우리 회사는 뭉치면은 뭉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지금도 여전히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비전은 지금 저희 회사는 저희가 만들고 있는 그 제품의 약 30% 정도가 온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온자력이라는 부분은 매우 위험한 지역이고,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저희가 만드는 제품이 그 자기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들어가 있다는 것은, 만약에 거기에 고장이 났다고 하면 이건 큰 사고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의 품질이나 우수성은 세계적이어야 되고요. 그런 제품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지금 뭐 현 정부에서는 온자력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한 번 위기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 거는 최근에 또 정부에서 수소차를 만들자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 수소차에 들어가는 계측기가 지금까지는 뭐 한국에서는 전무한 거죠. 없죠. 그런데 가스공사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와 가지고 그걸 지금 개발하고 있고, 3년 전에 이미 시작을 해서 지금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완전히 시험을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역시 뭐 위기지만 또 기회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앞으로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또 이쯤에서 한일 관계가 해방 후 최악의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하고의 그런 기술 제휴라든가 회사와의 관계 속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회장님이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한 사람의 엔지니어일 뿐이지 경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경영을 배우기 위해서 1980년대 초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 CEO 과정을 거의 안 다녀본 데가 없습니다. 제가 24군데의 CEO 과정을 수료를 했고요. 그런데도 제가 경영이라는 게 이걸로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일본으로 유학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대학교에 여러 군데를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그렇게 유명한 대학은 아닌데 산노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경영학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편입을 해서 일본으로 통학을 해서 대학을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과 많은 교류를 했고요. 특히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일본 사람의 도움으로 회사를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제가 평생 때로는 형님으로 때로는 정말 어버이 같고 또 사회 선배면서 저의 멘토입니다. SBS 창사 5주년 때 한국인 일본인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SBS에서 촬영을 했는데 저희 회사가 약 1시간 동안 방영을 됐는데 그걸 촬영하기 위해서 일본 회사 저희 회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7개월 동안 방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했죠. 많은 어떤 인간관계 또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하지만 일본 사람들한테 배울 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배울 거는 배우고 과거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감정이 있는 거는 감정일 뿐이고 우리도 깨어나야 됩니다. 과거의 그런 감정을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예. 한반도 통일 기반 조성에 종합계기 제조회사로서의 역할 분담에 큰 업적으로 사료됩니다. 평화통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평화통일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엇갈립니다만은 저는 물론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평화통일은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의 남한에 대한 기술력, 북한에 대한 인력 이런 거를 합쳐서 다시 지금 현재 남한 인구, 북한 인구 다 합치면 약 7천이 넘기 때문에 최소한 국가가 국민으로서 한 국가로서 운영이 되려면 7천만 명만 넘으면 됩니다. 합치면은 힘이 생기고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진다면은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특히 낙후된 북한에 대해서 이런 어떤 어느 분야건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런 산업 제어기기, 계측 제어기 분야에서도 많은 공급도 필요하고 또 그쪽에서는 반드시 필요로 할 겁니다. 그걸 서로 공유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